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핵심 비교 정리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숫자 3개월입니다. 1번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사전신고죠.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니까 3개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3개월 초과하여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방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서, 5번 전속 중개계약서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을 2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지만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구두로 말로 해도 되죠. 다만 표준 서식에는 유효기간이 전속 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서식 3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들이 공제사업 운용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주택 임차인 법정갱신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같은 말이죠.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없는 경우,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은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됩니다.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주택임차인 갱신요구 후 해지 효력입니다. 주택은 법정갱신이 되든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가는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세입자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에 나와 있죠. 상가 임차인 법정갱신 해지 효력입니다. 상가도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된 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3개월 집합 제한 해지 3개월 후 효력. 요거는 코로나 때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인이 3개월 지나면 돈을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 영업이 안 돼가지고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문 닫으면 주인이 3개월 후에는 돈을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전까지. 주택의 경우 주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하면 되죠. 농지는 3개월 전까지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준비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 농지 위탁 경영, 그 다음에 14번도 역시 농지 위탁 경영인데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등은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해야 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인감증명법상은 유효기간이 없고요. 이건 등기법에 있죠. 매도용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개장공고. 개장은 이장하는 거죠. 옮기는 거. 개장공고 3개월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남으면 그냥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있는데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은 형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입니다. 즉 형법에서는 한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는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되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죠.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10, 방치하면 100분의 10, 임대하면 100분의 7,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계속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죠. 물론 최대 5년까지만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허가구역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의무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요.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죠. 그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보면 있습니다. 32번에 6번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토, 주거, 복리시설, 편익시설은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는 4년 동안,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토지, 현상보존, 기타는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